말은 씨가 된다. 말하는 대로 사라진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이고 행동은 운명의 씨앗이다. 랄프 wal도 에머슨. 인간은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말로 드러낸다. 그리고 그 말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 된다. 누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자신을 저주하고 누구는 작고 연약한 희망이라도 끌어당기듯 말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 차이가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수년이 지나면 인생 전체를 갈라놓는다. 우리는 종종 농담처럼 말한다.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언어는 우주로 보내는 요청서와 같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 말에 맞춰 사고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 실패는 단지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만들어낸 환경이기도 하다. 심리학자들은 말의 반복이 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설명한다. 자주 하는 말은 뇌의 신경회로를 굳힌다. 자기 자신을 무능하다, 못났다, 틀렸다고 반복하면 뇌는 그 인식에 익숙해진다. 반대로 괜찮아, 해볼 수 있어라는 말을 계속하면 뇌는 그 가능성에 길들여진다. 단순한 자기 암시는 실제 행동의 시작점이 된다. 한 청년이 있었다. 늘 말끝마다 난 틀렸어. 난 잘못 태어난 거야 라고 했다. 그가 뭘 시도하든 실패했고 인간관계도 계속 무너졌다. 나는 그에게 단 하나의 조건만 붙여 조언했다. 너의 말버릇을 바꿔보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단 5초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보자. 처음엔 비웃었다. 그러나 2달 후 그는 말했다. 선생님, 말하는 내가 낯설지 않아요. 믿기지 않게 점점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말은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다. 우리는 자물쇠 앞에서 늘 외친다. 열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혹시 열릴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순간 손에 쥔 열쇠의 방향이 달라진다. 말은 미래를 향한 문장이고 오늘 우리가 뱉은 한마디가 내일의 상황을 불러온다.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이다. 공자,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가볍게 살아간다. 공자의 이 말은 단지 언어의 품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은 곧 마음의 훈련이다.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태도로 세상을 보는지 말은 그것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말이 거칠고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말이 단정하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내면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방향이 있다. 불안한 말은 불안을 퍼뜨리고 따뜻한 말은 따뜻함을 전염시킨다. 말은 파동이다. 말은 공명한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뿜어내는 말이 어떤 파동을 만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나는 못해. 이 나이에 뭘 해. 살아 뭐해. 이런 말이 입에 익은 사람은 삶이 피곤하고 길이 좁고 세상이 어둡다. 반대로 그래도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입에 붙인 사람은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들어온다. 말은 기도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는 기도를 종이에 적어내는 대로 응답한다. 살고 싶다는 말엔 생명의 에너지가 응답하고 그만두고 싶다는 말엔 멈춤의 기운이 다가온다. 말은 멀리 떠나지 않는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곧장 귀로 돌아오고 마음을 흔들고 인생의 방향타가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생리적, 심리적, 영적 진실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이나 내뱉지 못한다. 특히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다. 타인을 향한 말보다 자기 자신에게 내뱉는 말이 더욱 무섭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자기 믿음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스스로 믿는 말대로 살아간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 진심으로 사랑받아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 나는 운이 없다고 말하면 복권이 당첨되어도 이건 실수야라고 여긴다. 결국 말은 현실을 필터링하는 틀이 된다. 말은 감정의 습관이다. 감정이 휘몰아칠 때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상태다. 순간의 말은 평소의 말에서 온다. 평소에 자신을 다독이던 사람은 화가 나도 말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 자신을 깎아내리던 사람은 작은 일에도 언어의 칼날이 튀어나온다. 우리가 바꾸려는 건 결국 말이 아니라 삶이다. 그런데 그 삶을 바꾸는 가장 첫 걸음이 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말을 연습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언어를 길들인다.
말이 익숙해지면 삶도 변한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 당신의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꾸자.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자.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르게 살아간다. 말은 칼보다 깊이 찌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타인의 언어를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자기를 규정한다. 어떤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 어릴 적 한 선생님이 말했다. 넌 수학에 소질이 없구나. 그 말 한마디에 한 아이는 숫자를 무서워하게 됐다. 계산기를 꺼내들기 전부터 숨이 찼고 시험지를 받아들기도 전에 포기했다. 선생님은 잊었을 그 말 한 줄이 그 아이의 진로를, 자존감을, 인생의 선택까지 제한했다. 말의 독은 무섭다. 특히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일수록 더 깊이 밝힌다. 너는 왜 항상 그래?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니? 그 나이에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비수다. 상대를 향해 쏘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꽂히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반복은 상처를 새기고 자기 믿음을 바꾼다. 말은 벽도 뚫는다. 탈무드. 말은 물리적 장벽을 뚫진 못하지만 마음이라는 공간에는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온 말은 마음에 머문다. 오래, 아주 오래. 한 여인이 있었다. 결혼 후 늘 듣던 말이 있다. 넌 하는 게 왜 그 모양이야? 처음엔 발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손끝 하나하나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밥을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아이를 안을 때조차. 어느 날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뭘 해도 틀렸지. 그때 깨달았다. 타인의 말이 내 말이 되었고 그 말이 나를 다시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내면에서 몇 년이고 재생된다. 말은 에코처럼 울린다. 처음 들을 땐 타인의 목소리지만 반복해서 들을수록 내 목소리처럼 들린다. 그렇게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정체성을 만든다. 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성경 잠언. 많은 사람들은 칼과 주먹이 폭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폭력은 말이다. 소리 없는 말 한 줄이 누군가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 말로 사람을 부수는 건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오래가는 상처를 남긴다. 회사의 회의 자리에서 한 임원이 말했다. 그건 생각이 짧은 겁니다. 그 말은 그날의 회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지목당한 직원은 그 후로 회의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게 됐다. 한 번의 말이 한 사람의 존재감을 지우는데 충분했다. 문제는 그런 말이 너무 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조언이라는 포장으로 무심히 독을 퍼뜨린다. 말은 씨앗이다.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불경. 말은 무기로도 약으로도 쓰인다.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을 살린다. 병든 마음에 따뜻한 말 한 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상처받은 사람만 안다. 친구가 우울증에 걸려 입을 다물었을 때 어떤 이는 그렇게 약한 모습 보여서 되겠니라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조용히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옆에 있을게. 그 말 한 줄이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되살렸다. 말은 치료다. 듣는 이를 살게도 죽게도 한다.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한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는 말은 상처를 지운다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일 뿐이다. 말을 던진 사람은 있더라도 듣는 사람은 기억한다. 말의 무게는 의도가 아니라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의 말은 당신을 보여준다. 에픽테토스. 누군가를 오래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깊이와 온도를 알 수 있다. 말에는 삶이 스며 있고 말투에는 인격이 묻어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말이 조심스러운 사람은 삶의 고통과 그 여운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말이 얼마나 쉽게 무기가 되는지.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 누군가에겐 칼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엔 이미 늦었다. 그래서 먼저 조심해야 한다. 사과보다 조심이 더 큰 힘을 가진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말에 울고 웃으며 살아간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 오늘 내가 뱉는 말부터 돌아봐야 한다. 내 말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환하게 밝혀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의 독은 무섭지만 말의 약도 있다. 그 차이는 마음의 무게에서 나온다. 말이 깊어지기 위해선 사람이 먼저 깊어져야 한다. 말이 곧 업이다. 붓다. 불교에서 업, 비업, 카르마 은 단지 행동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 말, 행동 이 셋 모두가 업을 만든다. 그 중에서도 말은 가장 흔하고 가장 무의식적으로 많이 짓는 업이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맺고 돌아오고 모양을 바꾸어 삶에 다시 나타난다. 누군가에게 던진 비난의 말은 돌고 돌아 언젠가 자기 삶의 관계 속에 다시 등장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공격당하거나 신뢰를 잃거나 외면당한다. 말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 독립된 인격처럼 존재해 스스로 인연을 만든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모두 말에서 비롯된다. 공자, 말 한마디에 관계가 맺어지고 말 한마디에 관계가 끊어진다. 인간관계는 말로 시작되고 말로 유지되며 말로 끝난다. 어떤 말은 다리이고 어떤 말은 칼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가족 간의 상처는 대개 말에서 시작된다. 왜 너는 늘 그 모양이야? 너 때문에 힘들어. 이 말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면 피보다 진한 인연도 서서히 말라간다. 말은 물과 같다. 적절히 주면 관계를 살리지만 너무 많거나 너무 차거나 너무 날카로우면 뿌리를 썩게 만든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본질이 드러난다. 노자,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말을 적게 하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의 업을 덜 짓는다. 반대로 말이 빠르고 날이 선 사람은 쓸데없는 인연을 많이 맺는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업이 무겁다. 이 말이 단순한 도덕적 교훈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입이 거친 사람은 결국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 관계의 문제는 다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결국 인생 전체가 시끄러워진다. 말은 화살이다. 한 번 떠난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인도 속담. 우리는 말의 끝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냥 한 말인데 라는 생각으로 던진 말이 상대의 가슴에 꽂힌 후 관계를 끊고 감정을 망치고 인연을 끊는다. 한 번 떠난 말은 화살과 같아서 이미 날아가 상처를 남긴 뒤에야 후회가 시작된다. 그러나 화살은 돌려지지 않는다. 어떤 이는 이별의 순간에 참지 못하고 온갖 독한 말을 퍼붓는다. 너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그 순간은 후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로 어떤 인연이 다가와도 그 말이 다시 떠오른다. 자기 입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좁힌 것이다. 감정이 만든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말은 그 사람의 씨앗이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그 사람의 책임이다. 틱나탄. 우리가 어떤 말을 뿌렸는지는 금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말은 반드시 자란다. 특히 반복된 말은 더욱 그렇다. 세상은 위험해.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라는 말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그 씨앗대로 현실을 살아간다. 그 말에 끌려가는 것이다. 씨를 뿌려놓고도 왜 이런 열매가 열렸는지 모른 채 삶이 왜 이리 고달픈가 탓하게 된다. 하지만 말을 돌이켜보면 이미 예고되어 있던 삶이다. 말이 먼저였다. 반대로 매일 자신에게 희망의 말을 심는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 현실이 아니라 언어가 미래를 이끌기 때문이다. 괜찮아.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한 발만 더 가보자. 이런 말들이 쌓이면 삶이 그것을 닮아간다. 실제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질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기회를 끌어당긴다. 말은 단지 표현이 아니다. 말은 방향이고 선택이고 자기 인식이다. 좋은 말을 고르는 사람은 좋은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좋은 말을 나누는 사람은 좋은 인연을 만든다. 그리고 그 인연이 삶을 지탱한다. 내가 한 말이 나를 따라다닌다. 쇼펜하우어. 우리는 늘 자신이 한 말 속에서 살아간다. 과거의 말들이 현재의 관계를 만들고 현재의 말들이 미래의 환경을 만든다. 말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축적되는 무게다. 우리가 어떤 무게의 언어를 지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풍경도 달라진다. 오늘 한 사람의 말이 또 다른 한 사람의 하루를 만든다. 그리고 언젠가 그 하루가 돌아와 내 삶의 하루가 된다. 말은 업이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기술이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인생을 짓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말이 곧 업이다. 붓다. 불교에서 업, 엽, 카르마은 단지 행동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 말, 행동, 이 셋 모두가 업을 만든다. 그 중에서도 말은 가장 흔하고 가장 무의식적으로 많이 짓는 업이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맺고 돌아오고 모양을 바꾸어 삶에 다시 나타난다. 누군가에게 던진 비난의 말은 돌고 돌아 언젠가 자기 삶의 관계 속에 다시 등장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공격당하거나 신뢰를 잃거나 외면당한다. 말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 독립된 인격처럼 존재해 스스로 인연을 만든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모두 말에서 비롯된다. 공자, 말 한마디의 관계가 맺어지고 말 한마디의 관계가 끊어진다. 인간관계는 말로 시작되고 말로 유지되며 말로 끝난다. 어떤 말은 다리이고 어떤 말은 칼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가족 간의 상처는 대개 말에서 시작된다. 왜 너는 늘 그 모양이야? 너 때문에 힘들어. 이 말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면 피보다 진한 인연도 서서히 말라간다. 말은 물과 같다. 적절히 주면 관계를 살리지만 너무 많거나 너무 차거나 너무 날카로우면 뿌리를 썩게 만든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본질이 드러난다. 노자,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말을 적게 하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의 업을 덜 짓는다. 반대로 말이 빠르고 날이 선 사람은 쓸데없는 인연을 많이 맺는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업이 무겁다. 이 말이 단순한 도덕적 교훈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입이 거친 사람은 결국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 관계의 문제는 다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결국 인생 전체가 시끄러워진다. 말은 화살이다. 한 번 떠난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인도 속담, 우리는 말의 끝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냥 한 말인데 라는 생각으로 던진 말이 상대의 가슴에 꽂힌 후 관계를 끊고 감정을 망치고 인연을 끊는다. 한 번 떠난 말은 화살과 같아서 이미 날아가 상처를 남긴 뒤에야 후회가 시작된다. 그러나 화살은 돌려지지 않는다. 어떤 이는 이별의 순간에 참지 못하고 온갖 독한 말을 퍼붓는다. 너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그 순간은 후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로 어떤 인연이 다가와도 그 말이 다시 떠오른다. 자기 입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좁힌 것이다. 감정이 만든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말은 그 사람의 씨앗이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그 사람의 책임이다. 틱나탄, 우리가 어떤 말을 뿌렸는지는 금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말은 반드시 자란다. 특히 반복된 말은 더욱 그렇다. 세상은 위험해.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라는 말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그 씨앗대로 현실을 살아간다. 그 말에 끌려가는 것이다. 씨를 뿌려놓고도 왜 이런 열매가 열렸는지 모른 채 삶이 왜 이리 고달픈가 탓하게 된다. 하지만 말을 돌이켜보면 이미 예고되어 있던 삶이다. 말이 먼저였다. 반대로 매일 자신에게 희망의 말을 심는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 현실이 아니라 언어가 미래를 이끌기 때문이다. 괜찮아.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한 발만 더 가보자. 이런 말들이 쌓이면 삶이 그것을 닮아간다. 실제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질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기회를 끌어당긴다. 말은 단지 표현이 아니다. 말은 방향이고 선택이고 자기 인식이다. 좋은 말을 고르는 사람은 좋은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좋은 말을 나누는 사람은 좋은 인연을 만든다. 그리고 그 인연이 삶을 지탱한다. 내가 한 말이 나를 따라다닌다. 쇼펜하우어, 우리는 늘 자신이 한 말 속에서 살아간다. 과거의 말들이 현재의 관계를 만들고 현재의 말들이 미래의 환경을 만든다. 말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축적되는 무게다. 우리가 어떤 무게의 언어를 지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풍경도 달라진다. 오늘 한 사람의 말이 또 다른 한 사람의 하루를 만든다. 그리고 언젠가 그 하루가 돌아와 내 삶의 하루가 된다. 말은 업이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기술이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인생을 짓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사람은 떠난 후에도 그의 말로 기억된다. 마르틴 부버, 누군가의 생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한다. 마지막 인사,
마지막 충고, 마지막 위로, 마지막 침묵.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이었고 인생이었다. 죽음 앞에서 말은 가장 진실해지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유언이 된다. 어느 노신사가 있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왔고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분은 꼭 필요한 말만 했지. 근데 그 말이 평생 기억에 남았어요. 당신이 있기에 괜찮다고 믿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가 남긴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말이 사람을 지탱했다.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이 진짜로 지키고자 했던 것만 남는다. 레프 톨스토이. 마지막에 남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핵심이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결국엔 무너진다. 그러나 말은 남는다. 상대의 가슴에, 아이의 기억에, 친구의 마음속에 남는다. 죽은 뒤에도 살아있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울린다. 어느 노모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에게 말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너는 늘 잘하고 있었어. 자식은 그 말을 평생 품고 살아간다. 그 한마디로 삶의 많은 무게를 견딘다. 사랑은 그렇게 말에 실려 전해지고 그 말은 인생을 붙든다. 말은 존재의 흔적이다. 하이데거. 우리는 말로 존재를 증명한다. 그리고 그 존재의 깊이는 말의 품격으로 드러난다. 어떤 이는 평생을 소리 높여 살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다. 어떤 이는 조용히, 다정히, 정확히 말했고 그 말이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말의 깊이는 존재의 깊이와 같고 그 사람의 영혼이 묻어난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말을 아낀다. 남을 탓하는 말이 줄고 자기를 돌아보는 말이 많아진다. 그리고 진심만 남는다. 사랑해. 미안했어. 괜찮아. 그 단어들이 반복된다. 왜냐하면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불필요한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진심만 남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말로 원망을 남기고 어떤 이는 말로 용서를 남긴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말은 선택이다. 그 선택이 품격을 만든다. 그리고 그 말이 남겨진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된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다르게 쓴다. 소크라테스. 품격은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화가 날 때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억울할 때 단정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칭찬할 때 남을 올리되 과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 사과할 땐 핑계를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말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고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 말로 거칠애를 하지 않고 말로 위선을 드러내지 않고 말로 도망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말로 인생을 닦아낸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같다. 말은 당신의 발자국이다.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는다. 그 말로 당신은 떠난 후에도 다시 살아난다. 마지막 인생의 품격은 말로 남는다. 당신이 오늘 한 말,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생의 마지막 기억일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도 말 앞에서 멈춰야 한다. 내가 뱉는 이 한 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